사회 불평등 현상과 계층 6월 모의 평가를 가지고 분석해 봅시다. 23학년도 6월 12번 갑구 상하층으로만 구성된다. 90년하고 20년하고 월급 이렇게 했을 때 상층이 5%, 그 다음에 하층이 50%. 20년에 15%, 60%, 그러면 25% 이렇게. 월급은 10%, 25%, 65%. 그 다음에 20년도에 10%, 70%, 20% 이렇게 됐죠. 그러면 1번 갑구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모래시계형으로 아니죠? 똑같이 피라미드형입니다. 피라미드. 그 다음에 갑구는 얼굴과 달리 폐쇄형 계층 구조이다. 자, 폐쇄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언급이 없죠. 그리고 이미 계층 구성 비율이 바뀌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개방적 계층 구조라는 얘기다. 그 다음 갑구는 얼굴에 비해 상승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자, 상승 이동이 갑국이 더 많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오히려 얼굴이 더 지금 중산층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얼굴은 갑구와 달리 사회 안정성이 높은 계층 구조로 변했다. 얼굴은 갑구와 달리 사회 안정성이 맞죠.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90년 중층 대비 상층의 비는 갑국이 얼굴보다 크다. 90년 중층 대비 45분의 상 5. 그죠. 그 다음에 얼굴은 65분의 25. 얼굴이 더 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22학년도 6월 9번 문제. 본인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전수조사했다 했죠. 면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갑구 상, 중, 하, 계 월급 부모 자녀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근데 여기가 상층이죠. 오른쪽이 그렇게 봤을 때 자, 부모 세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죠? 부모 세대 6개. 그 다음에 중층이 2, 18, 19, 20, 21, 22, 22가 되죠. 22. 그 다음에 상층, 하층, 둘, 셋, 넷, 다섯, 여섯. 됩니다. 6개.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 자녀 세대, 상층이 여기죠. 4개. 그 다음에 9, 10, 11, 12, 13개. 그 다음
4, 12, 14. 그러면 토탈 27, 31, 32. 여기 이거 뭐 잘못됐네요. 합이 같아야 되는데 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 맞고, 그 다음에 부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층 여섯, 중층 여섯, 여섯, 열둘, 열다섯, 열여덟, 열아홉.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5, 31, 31 맞네요, 그죠? 계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얼굴 상층 셋, 넷, 네 개네요, 그죠? 상층 부모 상층 넷, 중층 여섯, 아홉,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개. 그 다음 상층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자녀 상,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중층 하나, 둘, 셋, 일곱 개. 그 다음에 하층 여섯, 아홉, 열둘. 그러면 21, 25. 25. 이렇게 돼요. 자, 갑국과 얼굴은 세대간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 갑국은 얼굴과 달리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 자,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원래 상층이 그대로 있는 경우 갑국은 부모 세대는 상층인데 자녀 상층은 한 명도 없네요, 그죠? 여기 다 들어가네. 그 다음에 중중은 여섯, 아홉. 그 다음에 하하는 4. 이렇게. 그 다음에 자녀는 상층이 이게 지금 6이 아니죠? 여기 상하가 여기 마이 미스테이크. 자, 그랬을 때 상하가 4, 중층이 2, 0 이래야 되네, 그죠? 그 다음에 갑구의 경우 중산층인데 상층으로 자녀가 바뀐 거는 4. 그러면 6이 되죠. 그렇죠? 하층에서 부모 중층에서 자녀 하층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연이 0이 될 테고 여기는 11, 2가 될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맞죠. 자, 이것도 이제 헷갈리니까 지웁시다. 그 다음 얼굴의 경우 부모 상인데 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1. 그 다음 자녀는 중층은 하나도 없고 하층에 3. 그 다음에 부모 중층인데 자녀 상 4. 그 다음에 중층에 그대로 7. 그 다음 중층인데 하층 6. 그 다음에 상층으로 간 하층은 1. 여기 왜 빠졌죠?
부모 상층일 때, 이거 0이었죠. 여기도 0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각국은 얼굴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나타나, 상승 이동 여기죠. 6, 여기 5. 이렇게 둘 다 나타난 거죠. 틀렸습니다. 얼굴과 각국의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났다. 하강 이동. 여기도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달리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서는 피라미드형. 자녀 세대에서는 13, 14, 피라미드형이네. 그죠? 피라미드형. 이런 피라미드, 쭉 이렇게 된 피라미드형이고, 나타나고, 얼굴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 얼굴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 마찬가지 피라미드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각국과 얼굴 모두 부모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부모 세대, 다이아몬드형.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각국과 얼굴 모두 부모의 계층을 대물림 받은 자녀는 하층에서 가장 많다. 자, 대물림 받은 자녀는 여기는 0, 9, 4. 그러면 중층이 더 많죠. 그 다음에 1, 7, 3. 여기도 중층이 더 많죠. 그래서 대물림 받은 자녀는 중층이 제일 많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죠. 어쨌든 뭐 21학년도는 지금 계층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능 9월, 6월도 지금 자, 14번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보는가? 그러면 예라고 했으니까 계층,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계급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명, 둘 중 한 명만 맞네, 그죠? 그러면 같은 계층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과 연대식 뚜렷하게 보는가? 계급이 뜻한 거죠. 그래서 B였으니까 갑이 맞네요. 그죠? 갑은 제대로 진술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술에 따라 A, B를 옳게 구분한 학생은 을이 아니라 갑이라고 그랬죠. A는 B와 달리 지위 불일치 현상을 A는 B와 달리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계층이 훨씬 더 지위 불일치 현상. 계급은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디귿 가에는 계층을 연속적인 위계관계로 파악한다. 연속적인 위계관계로 파악한다. 계층에 대한 거니까 맞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는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을 이것도 맞죠. 그죠? 그러면 니은띠가 리얼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 리얼 같은 경우 나에는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한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둘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은 그죠? 그러나 계급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네, 그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긴 둘 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을은 B만 들어갔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0학년도 20번 문제. 각국 계층 ABC 해가지고 ABC는 3, 6, 1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A는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낮을 수 없다. 그러면 A가 상층이 됩니다. 그렇죠? B는 다이아몬드 계층에서 그러면 중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다시 그려보면, 부모, 자녀, 상중하, 이렇게 놓고서 봤을 때 부모 세대의 자녀 구성비, 자, A가 더 이상 부모 세대보다 더 이상 낮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A가 30%, 그 다음 B가 60%, C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A, B,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 B, C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일치 비율. 일치 비율 한번 봅시다. A 50%, 15주. 그 다음에 B 25%. 25%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15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C 50%. 자녀와 자녀 세대. 이게 맞나요? 아이고, 이상하네요. 이상. 저기 내가 잘못 읽었구나. 자, 20학년 20번 문제. 먼저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부모, 자녀, A, B, C 해서 나오는데 A는 부모 세대보다 낮을 수 없다. 그러니까 A가 상위고 B는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B가 중산층, 중층, C가 하층 이렇게 됩니다. 그죠? A, B, C가 30, 60, 10. 그죠? 첫 번째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일치 50%, 15. 그 다음에 B 25%는 15인가요? 그 다음 55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불일치 비율. 그럼 일치 비율을 한번 75, 50, 10 이렇게. 일치 비율이 이건 일치 비율입니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75%. 얼마가 됐을 경우 20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30이면 50이죠. 그 다음에 10%밖에 안 되니까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 값을 어떻게 넣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이 5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이 15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4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세대간 상승 이동 비율이 세대간 하강 이동 비율보다 높다. 자, 10. 여기는 최소값이 45죠. 최대값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승 이동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죠. 그러니까 사회 통합에 불리합니다. 부모 세대에는 어쨌든 다이아몬드형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뭐죠? 자녀 세대 계층 구조, 부모 세대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틀렸는데, 그죠? 이게 맞네. 낮으니까 맞죠. 그치? 이게 맞는 거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인구는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인구. 요거죠. 중층 부모를 둔데 하층 자녀 요거. 자, X로 봅시다. X. X는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 Y로 봅시다. X값과 Y값은 지금 이렇게 보면 3배 이렇게 쳐 보이는데 실제로 3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3배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어디에든 5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5를 빼고 나면은 이게 이제 X값이 얼마가 되냐면 60 빼기 15 빼기 여기 5가 들어간다면 5 이러면 40밖에 안 남죠. 그죠? 이 경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 Y가 여기에 이제 5가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여기 40이 들어가니까 45 그러면 10. 10이 되죠. Y는. X는 40이 되고 Y는 10이 됩니다. 그죠? 이 경우는 이제 4배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3배이라니까 틀렸습니다. 그다음 중층 대물림 인구 대비 상층 인구 대물림 인구 비는 하층 인구 대비 중층 대물림 인구 비보다 낮다. 중층 대물림 인구 대비 중층 대물림 15죠. 15분의 상층 대물림 인구 비 15. 그다음에 하층 대물림 인구 대비 5. 중층 대물림 인구 15. 이게 훨씬 크죠. 그래서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 정답이 됩니다. 10학년도 17번 문제. 자,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그러니까 A는 계급. 그러면 B는 계층 이렇게 되죠. 사회 계층이 연속적으로 소유되어 있다고 보는가 이러니까 A는 연속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값이 맞습니다. 둘 다. 그렇죠.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계층 간 수직 이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보는가. 계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계층화가 발생한다고 보는가. 이거는 일단 계급이 우선이고 계층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동일한 이게 계층에 대한 설명이죠.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도 연대식이 강하고 보는가. 이건 계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사람의 지위가 계층화의 여러 차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가. 계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층에 대한 것이 맞기 때문에 XO가 되면 계급에 대한 것은 OX가 되어야 되죠. 근데 여기 OX 있지만 계층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OO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OO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 계급은 OX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OX는 계층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층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20번 문제. A 비율은 B 비율보다 20% 크고 C 비율보다는 30% 크다. 그러면 이제 상층 중 하나이다 해서 다이아몬드형이고 C는 B보다 높은 계층이다. 그러니까 C가 B보다 높은 계층이다. 이러면 이제 C 비율보다는 30% A의 비율이, 그러면 C가 B보다 높은 계층이니까 C가 상층이 되네요. 다이아몬드니까. 그죠? A, B, C 했을 때 C가 상층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중층이 되고 B가 하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A의 비율은 B의 비율보다 20%포인트 더 크다. 20%포인트 더 크다. 다이아몬드형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가 한번 봅시다. 20%. A는 B 플러스 20. 그죠? 그 다음에 A는 C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막 복잡한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어림짐작으로 하면 20, 30, 50으로 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 50, 그 다음에 B보다 20이니까 30, 20 이렇게. 그러면 다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50, 30, 20이구나 이렇게. 누가? 자녀 세대가. 그죠? 부모, 자녀 이렇게 놓았을 때 자녀 세대가 중층이 50, 상층이 20, 그 다음에 하층이 3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A가 중층이고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CAB, CAB 이렇게. 자, 그다음 자료 2. 각구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 자, 불일치 비율은 또 일치 비율로 바꿔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10, 50, 60 이렇게. 그러면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자, A부터. A 10%. 자, 5밖에 안 되네. 그죠? 그 다음, B 50%. 그 다음에 C 60%.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자, 그러면 먼저 C부터 할 거예요. C 40%. 자, 40, 3, 42. 그 다음에 A 25%니까 4분의 1이 돼야 25% 되죠. 10이죠. 그 다음에 B 30%. 이거 제대로 됐나요? 25 맞죠. C. 자, 그럼 마지막 B. B가 30%. 언제
50일 때 30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는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는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3 3배라는 게 3, 그 다음에 x 무엇의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3배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 봅시다.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높다.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은 5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2. 자녀가 더 높죠. 그렇죠. 자녀가 더 높습니다. 세대간 상승한 이동 비율, 상승 이동한 비율이 자 상승 얼마큼 상승했을까? 비율이 세대간 하강 이동한 비율보다 낮다. 절대 낮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3 해서 최대값으로 해야 되는 게 x가 6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3, 6, 18, 18이 들어가고 하면은 여기 이제 18이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 0이 들어가죠. 0이 들어가고 18과 그 다음에 15 하면은 33이 들어가죠. 18이 들어갔을 경우에 남는 값이 23이니까 27이 남죠. 그러면 벌써 18, 13, 23, 18, 23, 27, 27이죠. 그러면 여기 또 8이 남죠. 그래서 35가 돼. 그래서 상승 이동한 비율이 하강 이동한 비율보다 높게 됩니다.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인구는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인구 이거죠. 하층 자녀 인구는 중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인구의 4배이다.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인구, 그 다음에 중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인구.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네요. 그죠? 4배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자, 이게 이제 더 가려면 4배가 되려면 지금 15가 남아있죠. 15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지금 했나요?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는 중층 부모를 둔 상층 15가 4배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통합이 유리하다. 부모 세대 우리 시기형 계층 구조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하층이다. 이동을 경험하지 않는다. 대물림이 되다는 얘기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자, 그러면 20분의 12, 60%, 50분의 5, 그 다음에 30분의 15 해서 가장 높은 비율은 이게 되는데 왜 이렇죠? 잠깐만 확인해 봅시다. 지금 3x 플러스 5 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35 여기 50에서 35니까 35 빼기 x 빼기 x 했는 게 50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 x는 10, x는 5. 그럼 5가 들어가네. 그죠? x는 5가 들어가니까 여기 15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 3이 들어가고, 그러면 18, 1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7, 3 맞죠? 그러면 15, 20,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과 4는 4배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순간적으로 잊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시간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수학능 시험 문제를 알아볼 텐데, 계층 이동에 대한 표 분석 문제는 그렇게 이제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원리 같은 것은 알아둬야 되고, 상승 이동이 뭔지, 대물림이 뭔지, 하강 이동이 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계층 구성 비율이 변하면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알아보도록 합시다.